책은 누가 파느냐? 제목이 팔아요. 제목이. 예를 들면 나이에 대한 숫자를 넣는 건 영원 진리의 베스트셀링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은 30 잔치는 끝났다 라든지, 아니면 82년생 김지영입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이를 딱 명시하는 건 최소한의 안정적인 판매량을 보장해요. 목차가 30%를 팔아요. 책의 목차가. 그리고 처음 50페이지가 20%를 팔아요. 저스티스란 책은 우리나라에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거 끝까지 다 읽은 사람 내가 봤을 때 50명 중에 한 명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책은 처음 50페이지에 힘을 많이 실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힘을 실어줘야 돼요. 마지막 챕터에. 전달 메시지가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챕터 6까지 있는 책을 쓴다 칩시다, 내가. 그럼 1하고 6만 신경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퀄리티만 안 떨어지면 돼요. 왜 그러냐? 전부 다 완벽하게 쓰시면 그거 탈고될 쯤이면 트렌드가 또 바뀌어요. 그걸 완전히 원고가 완전히 탈고를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공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원고 쓰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리고, 그러면 그게 편집 보고 디자인 안 치고 뭐하고 하면 세상에 나오는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그땐 트렌드가 한번 바뀌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책에는. 니체가 얘기했어요. 책은 80%만 쓰는 거라고, 20%는 독자가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독자가 생각할 여유를 주는 책이어야 되고, 완성도는 독자가 갖는 거지 본인이 갖는 게 아니에요, 책의 완성도는. 자, 제목도 중요하고 목차도 중요한데, 제목보다는 오늘은 목차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제목은 계속 지금 생각을 여러 개를 해서 갖고 와서 봐줘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목차부터 바로 갈게요, 일단은. 자, 일단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책을 쓰시려면. 근데 저는 이걸 안 해요. 경쟁 도서를 20, 30권 읽는다 그러는데 나는 경쟁 도서를 읽진 않아요. 왜? 내용이 섞여요. 잘못 읽으시면 내가 한 말인지 어느 책에 있었던 말인지 이게 섞여요. 그래서 경쟁 도서보다는 살짝 삐껴나가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귀연이 책에서 얻어왔다든지, 예를 들면 잘 만든 영어 교재에서 얻어오기보다는 잘 만든 국어 교재에서 얻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쟁사라고 해서 진짜 자기 분야에 자기랑 직접 경쟁할 책을 분석하면, 그러면 그 책을 다시 쓰게 돼요, 그 책을. 그래서 약간 삐껴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헤비한 책들은 가능한 한 피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재 독자들은 헤비한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비한 책은 좀 피하시고, 목차를 어떻게 쓰는지. 근데 동종 업계의 직접 경쟁자의 책은 목차는 보셔야 돼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간접 경쟁자 중에 베스트셀러인 책을 많이 읽으세요. 목차는 직접 경쟁자의 목차를 보세요. 그 다음에 주제를, 키워드를 많이 검색한다. 키워드를, 내가 생각해 놓은 키워드를 저는 포스트잇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포스트잇은 마인드맵을 쓰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 도구예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손바닥만한 크기, 제일 큰 게 있어요. 그거를 벽에다가 쫙 붙여놓든지 책상에 쫙 붙여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키워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가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뉴스를 보다가도 키워드 연결된 게 있으면 연결된 키워드를 하나 더 넣고 한 10개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최근 뉴스가 이게 이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 하면 여기다 키워드를 업데이트 시키고, 이런 그런 키워드들과 관련된 정보, 최신 정보, 이런 것들이 있거나 명언 있거나 그러면 계속 끼워 넣어줘야 되거든요. 마음의 구조, 이거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는
잘못하시면 짜집기가 되고, 그래서 명언을 많이 보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리고 우화집 같은 거죠. 우화, 뭐 유태인 이야기 이런 거, 뭐 그런 책들 좋아요. 그런 책들 좀 많이 보시고요. 목차가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목차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목차가 다 뭐뭐입니다, 아니 뭐뭐입니까, 뭐뭐하기,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목차가 다양할수록 덜 지루해요. 그래서 어떤 건 질문형으로 적절하게, 어떤 건 명언으로. 애플의 사과는 왜 먹다 마른 사과일까요? 애플의 사과는 누군가 한 입을 베어 물었잖아.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해. 왜 그렇게 시작해?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완전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껴. 불완전한 걸 보면 완전하게 채워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더 시선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돈나가 완벽한 얼굴에 점을 찍고 다니는 거고, 그 섹시 심볼, 아니 치마 날라가는, 네, 걔가 그 이쁜 얼굴에 점을 찍고 다니는 이유고, 완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플이 한쪽 사과를 베어 먹은 이유고, LG가 보면 LG 로고가 참 기억에 많이 남죠? 왜? 4분의 1이 비어 있어요. 원에서 전체 원이 다 안 만들어지고 4분의 1은 비어 있잖아요. LG 로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완벽한 사람은 매력이 없다라고 쓰진 않는다고, 그 챕터 제목을. 애플은 왜 한 입을 베어 먹었을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너무 하고 싶은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는 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어요. 목차에서부터. 왜냐면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양하잖아. 근데 목차부터 나랑 가치관이 달라. 이러면 안 사잖아. 근데 다른지 안 다른지 몰라. 근데 재미는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사는 거고, 목차가 적나라하면 적나라할수록 사는 사람의 숫자는 적어져요.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만 사게 되기 때문이에요. 키워드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뽑아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쯤 되면 종이나 어디에서 쓸 포스트잇에서 쓸 내용이 이제 자꾸 길어져요. 근데 그게 다 단편이에요. 그럼 그걸 이어야죠. 이럴 때 마인드 맵이라는 게 쓰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시간 관리야. 마인드 맵이 잘 돼 있던 사람들은 내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언제 제일 후회했고, 언제 했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뭘로 뺄 거예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실패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챕터를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책이 중언부언해요, 출자들은.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강한 거야. 그 모든 챕터가 읽고 나면 결론이 그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면으로 자기 관리를 잘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공하자. 그러면 그걸 너무 쓰고 싶은 나머지 모든 챕터가 다 그걸로 매듭이 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저 마인드 맵으로 키워드를 분산시킨 다음에 그 키워드들마다 마인드 맵을 만들어줘야 돼. 키워드마다. 그래서 얘네들이 중복되지 않게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얘기는 이쪽 그룹, 이 얘기는 이쪽 그룹, 이 얘기는 이쪽 그룹. 이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중복되는 것이 없어야 되고 누락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료 관리를 평소 잘했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는 키워드에서,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외부 자료에서, 그 다음에 그 키워드 갖고 내 내부 마인드 맵까지 연결해서 이 내용이 나의 기억에 무슨 기억과 맞물려.
얘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그룹핑을 했어요. 그룹핑을 해서 자, 시간 관리 아까 후회의 순간에서 언제나 모든 나만 그런 후회란 게 아니라 결론은 너도 그런 후회를 했어. 우리는 모두 그런 후회를 해.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라는 거죠.